안녕하세요, 멋진 기영입니다. 어벤져스 4 트레일러가 공개되고 앤트맨이 퀀텀 렐름을 빠져나오게 되었는데요. 앤트맨이 퀀텀 렐름에서 모은 양자 에너지를 이용해 특정 타임라인으로 이동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과연 모든 생명체의 절반을 다시 살리기 위해서 어떤 타임라인을 바꾸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어벤져스 멤버들은 함께 힘을 합쳐 빌런들을 물리쳤습니다. 하지만 시빌워에서 감정이 악화된 토니와 캡틴은 인피니티 워가 진행되는 동안 서로의 생사조차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완다와 닥터 스트레인지, 토르와 같은 강력한 인물들까지 힘을 합치지 못했는데요. 어벤져스의 가장 큰 주축인 두 인물이 서로 만나게 된다면 팀의 전력과 사기가 충분히 올라가기 때문에 인피니티 스톤을 지키는데 조금이나마 더 유리한 조건이 성립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벤져스 4에서는 토니와 캡틴이 반드시 제외할 것이라고 보이며 어떤 식으로 다시 만나게 될지가 가장 기대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6개의 인피니티 스톤 중에서 가장 입수 조건이 까다로웠던 소울 스톤입니다. 바로 사랑하는 사람을 바쳐야 된다는 것인데요. 타노스가 유일하게 사랑했던 가모라가 죽지 않는다면, 즉 타노스에게 납치되지 않고 보르미르에 함께 가지 않았더라면 타노스는 소울스톤을 얻기가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물론 보르미르에 간 시점부터 파워, 스페이스, 리얼리티를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타노스로부터 도망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든 일인 것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닥터 스트레인지의 분신술은 소울스톤 없이는 절대 간파할 수 없는 기술이기 때문에 최대한 가모라가 죽는 것을 막을 수 있다면 인피니티 워를 막을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인피니티 워를 막을 수 있었던 가장 최적의 시점입니다. 타노스가 잔다르에서 파워스톤을 입수함으로써 어벤져스 최강 라인이었던 헐크와 토르가 쓰러졌으며 헤임달과 로키가 사망하고 발키리가 도망치게 되었습니다. 파워스톤은 모든 전투 장면에서 가장 높은 활용도를 보여주었는데요. 토르를 리타이어시키고 행성을 집어 던졌으며 아이언맨 슈트를 파괴시켰습니다. 결론적으로 파워스톤이 타노스의 손으로 들어가는 것을 막는 것이 가장 최적의 선택일 텐데요. 잔다르를 침공할 당시 타노스와 블랙오드의 전투력은 지금의 어벤져스의 전력이라면 충분히 승산이 있습니다. 잔다르의 침공 장면은 여러모로 많은 의문을 낳고 있습니다. 영화 시작부터 파워스톤을 입수한 상태로 등장했으며 어떤 과정으로 스톤을 입수하게 된 것인지 과감히 생략되어 있습니다. 또한 타노스가 잔다르를 침공하고 파워스톤을 입수하는 동안 어벤져스가 눈치채지 못했던 시점이었습니다. 당시 토르는 자신의 친 누나와 싸우고 있었으며 가오갤 멤버들 역시 한가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즉 어벤져스 멤버들이 가장 방심했던 순간이었으며 오딘과 에이션트원이 떠나고 모든 방어 체계가 허술해진 시점이었습니다. 어쨌든 파워스톤을 입수하는 것을 막는 것만으로도 타노스의 전력을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 두 개의 인피니티 스톤이 함께 공존했던 뉴욕 전투입니다. 트레일러가 공개되기 전에도 유출된 사진으로 인해 시간 여행이 거의 확정되다시피 한 시점이기도 합니다. 당시 뉴욕 전투에는 포털을 열었던 테서렉트의 스페이스 스톤, 로키의 셉터, 마인드 스톤이 있었습니다. 당시 뉴욕 사태가 끝난 뒤 테서렉터는 아스가르드의 바이프로스트를 재건하기 위해 토르가 가져갔으며 셉터는 하에주라가 입수하게 됩니다. 하지만 두 개의 인피니티 스톤을 파괴하는 것은 당시로서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마인드 스톤을 파괴할 수 있었던 완다는 당시로서는 등장하지 않았던 시점이었으며 현재는 먼지가 되어 사라졌습니다. 스페이스 스톤을 파괴할 수 있는 인물은 아직까지는 밝혀지지 않은 상태인데요. 한때 아크 원자로를 만들었던 하워드 스타크의 수첩에서 테서렉터를 연구한 흔적이 발견되었으며 아크 리액터를 탑재한 아이언맨이 유력한 인물로 지목되기도 했습니다. 만일 여기서 셉터를 쉴드나 토니를 비롯한 다른 인물이 회수한다면 완다와 퀵실버는 탄생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처리하느냐에 따라 현재의 멤버 구성원이 바뀔 여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포털을 통해 타노스의 본진으로 쳐들어갈 수 있는 기회입니다. 당시 타노스는 로키와 치타우리 부대를 전면에 내세워 뉴욕을 침공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타노스의 존재를 그 누구도 알지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어벤져스는 지구를 침략하는 외계인들에 대비해 수많은 장비와 무기들을 개발했지만 단 한 번도 먼저 침공에 나선 적은 없었는데요. 그야말로 어벤져스, 복수자라는 이름에 걸맞게 우주의 운명을 위해서 먼저 선빵을 날릴 차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난번 민폐 사건에서도 네뷸라가 1위를 차지했는데요. 네뷸라가 타노스를 암살하는 것을 막았더라면 인피니티 워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타노스는 모든 스톤의 위치를 알고 있었으나 소울스톤의 행방을 찾기 위해 지금까지 기다리고 있었으며 네뷸라가 순순히 타노스에게 납치되면서 결국 타노스는 자신의 계획을 실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트레일러에서도 네뷸라가 잠깐 모습을 비추었는데요. 벽에 한쪽 손을 짚은 채 혼자 깊은 고뇌에 빠진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원작에서는 건틀렛을 이용해 타노스에게 대적했던 인물이었으며 영화에서는 가모라의 죽음으로 인해 그 누구보다 깊은 죄책감을 느낀 나머지 자신을 희생해서 과거를 바로잡는 역할을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또한 자신을 이렇게 만든 타노스에 대한 분노와 증오에 가득 차 있으며 타노스를 암살하려던 자신의 뜻과는 반대로 전 우주의 생명체가 사라졌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 이 사태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트레일러에서 네뷸라가 누군가의 어깨를 어루만지는 장면이 등장했는데요. 함께 있었던 토니에게 작별을 고하는 장면은 아닐까요? 네뷸라가 타노스에게 어떻게 납치된 것인지에 대한 과정도 모두 생략되어 있는데요. 엔드게임에서 네뷸라의 구체적인 행적이 밝혀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타노스를 물리치기 위해 바꿔야 될 타임라인이었습니다. 니다벨리르에서 죽을 고생하며 스톤브레이커를 만들었지만 결국 목을 치지 못했던 순간도 빼놓을 수 없겠죠. 하지만 이렇게 된다면 영화가 너무 싱겁게 끝나버릴 수 있기 때문에 마블은 조금 더 긴장감 넘치는 연출을 구상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러모로 어벤져스 4의 시나리오가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에 대한 수많은 추측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본편에서는 어떤 식으로 등장할지 정말 기대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재미있는 리뷰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